그 다음에 7회 열어주세요. 7회. 73페이지 피시고, 그 다음에 7회를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7회 여신 분들은 거기 보시면 1번은 안 한다 그랬죠. 타자 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2번 문제 5개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일단 1번 보시면 A1에서 H1까지는 병합하고 무슨 맞춤이요?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체. 그 다음에 크기는 16 16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붉은 거에다가 기울인 꼴, 그 다음에 밑줄 이렇게 해주시면은 2점입니다. 그 다음에 A3에서 H14는 범위 지정하시고 무슨 테두리요? 모든 테두리. 이거 테두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이제 3번 떨어져 있는 거 하실 때는 뭐 누르고 하시라고요? 컨트롤. 그래서 A3하고 A4, B3하고 B4, C3하고 C4, D3하고 E3, 그 다음에 몸무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H3에서 어디까지요? H4까지. 그 다음에 병합하고 무슨 맞춤이요? 가운데 맞춤. 그리고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 범위 지정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하고 하나씩 하셔도 돼요. 근데 한 번에 하는 게 속도는 당연히 좀 더 어때요? 빠릅니다. 그 다음에 4번 F5에서 G14까지. 그 다음에 숫자는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한 후 소수점 몇 채짜리까지요? 첫째 자리까지. 그래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기 가서 숫자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천단위 구분기호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위에 보시면 요 쉼표 있죠? 요게 천단위 구분기호입니다.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걸로 해도 결과값은 어때요? 똑같아요. 아니면 여기 가서 숫자로 해서 이렇게 체크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은 별거 없죠? 그냥 여기 A5에서 A14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여기 이름 정의 가서 뭐라고 치세요? 어린이 회원 명단. 그리고 요거는 꼭 숙지하고 계세요. 만약에 오타나거나 잘못 쳤다 그러면 여기 수식에 어디 가시라고요? 이름 관리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번. 그래서 기본 작업 3번 해보세요. 조건부 서식.
1분 후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전년 실적과 목표 실적이 모두 증가한 경우죠. 그래서 A5부터 어디까지요? I13까지 거기 써 있어요. 지문에. 그거에 맞춰서 일단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조건부 서식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홈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 위쪽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위치 같은 거 잘 숙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세규칙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수식 선택하시고요. 여기에서는 and 쓰라고 되어 있어요. 뭐 쓰라고요? and. and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조건이 두 개예요. 그래서 전년도 실적이 그 다음에 이 조건부 서식할 때 하나 기억하시라 그랬죠. 뭐 기억하라 그랬죠? F4 몇 번이요? 2번. 요거는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증가한 것들이란 요거를 얘기한대요. 뭐 얘기하냐면 0보다 뭐 한 거요? 큰 거. 그래서 크다 몇이요? 0.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도 똑같아요. 목표 실적인데 얘도 F4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여기도 얼마요? 0. 요게 조건 끝입니다. 왜 이렇게 놓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지문에서 줬잖아요. and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증가는 0보다 뭐한 것이다? 큰 것이다. 그래서 지금 0보다 큰 걸로 해준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여기 서식 가셔서 그 다음에 색깔은 무슨 색이요? 표준색의 파랑. 그래서 글꼴색은 파랑색이고 글꼴 스타일은 뭐하게? 굵게. 네. 그 다음에 확인했을 때 이렇게 몇 가지만 돼야 돼요? 두 개만. 왜냐면 둘 다 1보다 큰 건 몇 개밖에 없죠?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여기 잠깐 보세요. 하시다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렸을 때는 여기 밑에 규칙관리라고 있어요. 무슨 관리요? 규칙관리. 네, 여기 가셔서 뭐 해주시면 되죠? 지우시면 됩니다. 그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다 되신 분들은 저거 계산 작업 1번 해보세요. vlookup하고 트렁크 함수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트렁크 함수가 저거랑 비슷해요. 여기에다 tr 치시면 네, 트렁크 함수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저거 라운드하고 비슷해요. 네, 쓰는 방식이.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순서만 좀 알려드리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네, 트렁크 함수 쓰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급여총액 곱하기 그 다음에 급여총액은 여기 있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뭐를 구해야 돼요? 세율을 구해야 돼요.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세율. 그 세율을 무슨 룩업으로 구하는 거예요? V룩업을 이용해서 세율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또 V룩업을 이용해서 뭐를 구하세요? 누진 공제까지. 네. 큰 틀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V룩업 두 번 써야 돼요. 하나는 세율 구하기 위해서, 하나는 누진 공제 구하기 위해서. 3분 후에 같이 볼 겁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잘 안 쓰던 함수는 꼭 요거 확인을 하세요. 여기에다가 는 tr 치시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지정한 자릿수만을 소수점 아래에 남기고 나머지를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라운드 다운. 우리가 라운드 다운 함수가 뭐 하는 함수죠? 버리는 함수죠.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지문에 맞춰 주셔야 돼요. 지문이 급여 총액 곱하기, 그래서 급여 총액 곱하기, 그 다음에 세율인데 요 세율을 여기에서 구해야 돼요.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무슨 룩업이라고요? V룩업. 그 다음에 옆으로 되어 있는 건 무슨 룩업이라고 그랬어요? 네, H룩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D3 그 다음에 곱하기 무슨 룩업이요? V룩업. 그래서 V룩업 하시고,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급여로 찾을 겁니다. 뭘로 찾을 거예요? 급여. 근데 급여로 찾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 밑에 범위 있죠. 네, 여기 다 잡아주시는데 요건 안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요 위에 있는 항목은 뭐일 때만 잡으시라고요? D로 시작하는 거일 때. 그래서 항목은 안 잡으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일단 요걸 먼저 눌러야죠. 급여총액. 그 다음에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범위 지정하시고, 얘네는 움직여야 돼요? 고정이어야 돼요? 고정이어야 되죠? 그래서 고정이니까 F4 몇 번이요? 한번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이제 테이블까지 됐고, 그 다음에 콜 인덱스 넘버인데 우리가 지금 갖고 올 거는 세율이에요. 뭐예요? 세율. 세율 몇 번째 있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유사일치죠? 숫자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세율은 끝난 거예요. 요번에. 뭐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세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빼기 누진 공제해야 돼요. 무슨 공제요? 누진 공제. 근데 누진 공제도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누진 공제가 여기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무슨 룩업 갖고 구해 주셔야 돼요? V룩업 가지고 구해야 된다라고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V룩업. 그 다음에 방법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급여 총액. 그 다음에 요 밑에 범위 지정하고, 그 다음에 F4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는 이제 누진 공제니까 몇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아까는 세율이었으니까 몇 번째였죠? 세 번째였죠.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뭐 못할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세요. 그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4 치고,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유사니까 true 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 게 요거 해주세요. 이 함수 해주셔야 돼요. 트렁크 함수. 그래서 쉼표 찍고, 거기 보시면은 몇째 자리까지로 되어 있죠? 첫째 자리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째 자리니까 마이너스 몇이요? 1. 그 다음에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채우기 뭐요? 핸드. 그 다음에 설명은 다시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요 함수는 버림 함수예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는 치고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D3을 먼저 한 이유가 거기 교재에 보시면 급여 총액에다가 세율 곱하래요. 급여 총액에다 뭐 곱하래요? 세율. 그래서 급여 총액 했고, 그 다음에 V룩업을 이용해서 뭐 구했어요? 세율. 그 다음에 V룩업을 이용해서 뭐 구했죠? 누진 공제. 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해준 이유는 우리 올림이나 소수점일 때는 1, 2, 3, 4고 정수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했었죠. 그거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랭크 EQ랑 추즈 함수예요. 네. 근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조금 불편한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총 해야 되는 게 7칸을 구해야 돼요. 몇 칸을 구해야 돼요? 7칸. 근데 거기 보시면 순위는 총점이 가장 높으면 몇 등이라고요? 1등.
그 다음에 순위가 1에서 3이면 요거를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1에서 3일 때는 갖고 오는데 1일 때는 외식상품권 1등은 2등은 뭐요? 주유권. 그 다음에 3등은 뭐요? 문화상품권.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총 7칸이에요. 그러면 1등, 2등, 3등은 정해져 있죠. 4등부터는 뭐예요? 공백이에요. 공백을 4번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추주함수는 몇 대 몇이라고요? 1대1이에요. 몇 대 몇이요? 1대1.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저기 뭐냐 큰 따옴표 몇 번 넣어야 된다고요? 4번. 그래야 7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돼요. 일단 추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랭크예요. 그 뒤에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순서는 추즈 랭크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순서는 이렇게 되세요. 일단 는 먼저 치시고 그 다음에 추즈 함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랭크. 왜냐면 랭크가 나와야 1등한테 외식상품권 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는 추즈 랭크고 그 다음에 랭크 함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제일 먼저는 요 총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총점 가지고 뭐 구해야 돼요? 등수 구해야 되죠. 그래서 총점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점에 대한 범위예요. 근데 요 범위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되죠. 그래서 F4 한번.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1등이죠? 높은 사람이 1등이면 무슨 차순이라고요? 내림차순. 내림차순까지 하시면은 이제 뭐를 구하냐면 등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주함수에 대해서 당연히 아셔야 맞출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추주함수는 1일 때 뭐, 2일 때 뭐, 3일 때 뭐 이렇게 숫자에 맞춰서 넣어주는 함수인데요. 일단 1일 때는 뭘로 갖고 오라고 되어 있죠? 외식 상품권. 얘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움직여야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F4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2등일 때는 주유권. 여기도 F4,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쉼표를 안 찍어서. 그 다음에 2등일 때는 뭐요? 주유권. 그래서 F4 또. 왜냐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3등이면은 뭐라고요? 문화 상품권. 근데 여기부터 잘하셔야 돼요. 여기부터 왜 잘해야 되냐면 이제 총 7칸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몇 등까지는 해결을 했죠? 3등까지. 그러면 이제 4등은 빈칸이니까 큰 따옴표 몇 개요? 2개. 5등도 2개. 6등도 2개. 7등도 몇 개요? 2개. 그래서 총 7칸이기 때문에 그 7칸에 맞춰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대1 숫자에 맞춰서 넣는 함수는 추주 함수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뭐 치세요? 엔터 치세요. 네. 그리고 채우기 뭐야? 핸들 했을 때 이렇게 외식상품권, 문화상품권, 주유권 이렇게 나오면은 잘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천할 때는 조건 하나하나 다 오는 거예요? 조건을 하나하나 다 아니요. 조건은 한 번만이에요. 네. 여기도 지금 조건은 몇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지금 네. 스위치요? 그게 아니고 네. 지금 보면 원래 순위 범위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걸 하나하나씩 그걸 어느 범위요? 잠시만요. 네, 그걸 하나씩 잡아야 돼요. 네. 요거를 하나씩 잡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뭐 브이로그업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3번도 해보세요. hour, minute, time 있죠? 네, 그거 가지고 네. 요런 문제 은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몇 번 했었었죠. 비슷한 거. 그래서 hour, minute,
타임인데 타임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타임, 아워, 미닛입니다. 한번 또 만들어 보세요. 일 분 후에 배치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서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저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써야 될 것들 있죠. 일단 총 세 가지를 써야 됩니다. hour, minute, time인데 여기에서 큰 범위가 뭐죠? time이죠. 그래서 time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time 쓰시고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이제 hour, minute, second인데 second는 없으니까 마지막엔 0만 칠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시간 먼저 구해야 되죠. 그래서 시간을 구하는데 무슨 시간 구해야 돼요? 출발 시간. 그 다음에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구하셔야 되는 게 분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분이에요. 그래서 분을 먼저 구하는데 아이고 미닛 가지고
여기에 분을 구하는데 여기 분에다가 뭐를 더해야 되죠? 네, 추가 시간 더해야 되죠. 그래서 네, 여기에다가 정류장 곱하기 소요 시간 있죠? 정류장당. 그래서 요거를 해주셔야 뭐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초인데 초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몇 써주세요? 0.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잠시만요. 21을 곱하기 2, 21. 네. 근데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놈의 무슨 연산이요? 사칙연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해주는 게 더 안전해요? 가로. 그래서 곱하기 먼저 계산하라고 가로까지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 뭐 치세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몇 시 몇 분. 일단 해보시고 설명 더 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타임은 뭐 구하는 함수예요? 시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일단 뭐를 먼저 구해야 되냐면 출발 시간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몇 시 몇 분까지는 구한 거죠? 7시 20분까지는 구한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를 더해 주셔야 되냐면 그 정류장당 뭐 있죠? 소요 시간 있죠? 요거를 곱해서 뭐 해줘야 돼요? 더해 주셔야 분이 됩니다. 그리고 분은 자동으로 60분이 넘어가면 시간으로 넘겨줘요. 네, 그래서 그거는 프로그램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실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0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시, 분, 초까지 구하는 함수예요. 네, 근데 우리는 현재 뭐는 필요가 없죠? 초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초에다가는 몇을 넣어 주신 거예요? 0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무슨 함수 쓰래요? sum if. 그래서 sum if 한 번에 구해서 채우기 핸들로 만들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초과 근무 시간을 구하는데 뭘로 구하래요? sum if로. 그래서 는 sum if인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무슨 범위죠? 조건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이 무슨 부예요? 영업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고 얘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F사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 구해서 채우기 핸들에서 답 만드는 거지 3개라 그래서 3번 구하신 분은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컴알에서는 하나면 몇 번에 구해야 된다고요? 3번에 채우기 핸들로. 그래서 이렇게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쉼표 찍고 두 번째가 조건인데 여기를 잘 잡아야 돼요. 여기로 잡아야 돼요. 여기 부서명. 제일 처음에 무슨 부였죠? 아까? 영업부였죠. 그래서 H31. 그리고 여기에서는 F4를 누르시면 안 되는 게 영업부가 있다가 다른 부서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F4 누르면은 고정되기 때문에 F4 누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거는 초과 근무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이요? 초과 근무 시간. 근데 이 초과 근무 시간도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도 F4.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이렇게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요거.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썸이프는 조건에 맞는 걸 뭐 하는 거죠?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는데 여기에서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이 문제는 한 번에 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부서명을 여기로 써먹으셔야 돼요. 꼭 이 위로 하면은 다행히도 맞기는 합니다. 왜냐면 여기 위에도 영업부, 생산부 무슨 부예요? 총무부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한 거는 여기를 여기 쓰길 원해요? 요 밑에 쓰길 원해요? 밑에 쓰기를 조금 더 원하긴 합니다. 시험 문제 자체에서는.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범위 지정하고, 고정시킨 이유는 요 범위는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영업부는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영업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시간도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초과 근무 시간도 고정을 시키셔야 됩니다. 라고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일 한번 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거기 5번에 보세요. 어퍼랑 라이트인데 어퍼가 대문자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트는 어느 쪽이요? 오른쪽. 그 다음에 연산자 써서 연결 시켜서 한번 AAA의 A9처럼 여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제일 앞에 제품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옵션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공정의 마지막 글자 나오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다음에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다 대문자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갖고 와야 될 게 뭐 갖고 와야 되냐면 제품 갖고 와야 돼요. 뭐 갖고 와야 돼요? 제품. 그래서 는 어퍼 UP. 네. 왜냐면 소문자로 갖고 오래요? 대문자로 갖고 오래요? 대문자로. 그래서 제품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하이픈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연결자 붙이고 큰 따옴표 하이픈 넣고 그러니까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다 연결자 붙이셔야 돼요. 연산자. 그 다음에 또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옵션 갖고 올 거죠. 뭐 갖고 올 거예요? 옵션. 근데 옵션도 뭘로 갖고 올 거죠? 대문자로. 그래서 옵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연산자 넣고 그 다음에 또 뭐요? 하이픈 표시 해주시고 또 연산자 넣고 마지막은 숫자만 갖고 올 거죠. 근데 어느 쪽에서 갖고 올 거죠? 오른쪽에서. 그래서 뭐요? 라이트. 그 다음에 여기 공정에서 몇 글자 갖고 올 거예요? 한 글자. 이렇게 PGH A-1. 네. 그 다음에 뭐요? 채우기 핸들. 여기에서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 연산자 어디 넣는지 있죠. 네. 그 연산자 필요에 따라서 넣는 거랑 그 다음에 대문자일 때는 어퍼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안 되신 분 말씀하시고 다 되신 분은 분석 작업 해주세요. 네. 한번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을 쓸 거면 여기까지만 써주세요. 여기에서 원하는 건 한 번 쓴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어퍼만 신경 안 쓰는 거. 네. 어퍼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번 부분합 한번 해보세요. 부분합 나오면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렬 및 부분합이에요. 거기엔 빠져 있지만 부분합의 키포인트는 정렬 부분도 있어요.
1분 후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일단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거기 보시면은요, 네. 보시면 표 1에서 거래처별로 지급액의 합계와 도착지별 수량의 개수를 나타나도록 부분합을 작성하시오. 그 다음에 거래처와 도착지에 대한 정렬 기준은 무슨 차순으로 한다고요? 오름차순.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데이터 눌러보세요.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기역에서 히읗이라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있으세요? 기역에서 히읗. 거기에다 올려놓으시면 무슨 차순이라고 나오죠? 오름차순.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내림차순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나오는데 요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정렬이 하나일 때만. 근데 지금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예요. 거래처하고 뭐요? 도착지. 그래서 요렇게 두 개일 때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정렬로. 그러니까 앞에 거 쓸 거냐 뒤에 거 쓸 거냐는 하나만 정렬하면 되냐 두 개 이상 해야 되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개 이상이에요? 두 개죠. 그래서 뒤에 있는 정렬을 눌러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여기 첫 번째 정렬 기준은 거래처예요. 뭐예요? 거래처. 그리고 무슨 차순? 오름차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기준 추가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 추가를 눌러서 그 다음에 거래처를 뭘로 바꿔주세요? 네, 두 번째는 지급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착지예요. 무슨지요? 도착지. 여기도 무슨 차순? 오름차순. 요렇게 만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몇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일 때.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일단 저거는 끝난 겁니다. 네. 뭐는 끝난 거예요? 오름차순으로 정렬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부터 요거 해야 됩니다. 여기 부분합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항상 정렬한 다음에 부분합이에요. 순서가. 그 다음에 부분합 누르시고 항상 제가 지문 잘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그룹화 항목은요 무조건 첫 번째 정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그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좀 쳐주시냐면 요약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세요? 요약이 합계예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게 희한하게 합계는 합계라고 안 나오고 꼭 요약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이 뭐라고요? 네, 합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 거래처. 왜냐면 거기 보시면 요약 앞에 구상공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래처예요. 그래서 거래처의 합계고요. 그 다음에 합계를 내는데 무슨 액을 합계 내고 있죠? 거기 옆에 보시면 네, 지급액의 금액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요약 옆으로 쭉 가시면. 그래서 결론은 거래처의 합계의 무슨 액이요? 지급액. 그 다음에 다 됐으면 확인.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거는 도착지별 수량의 뭐죠? 개수. 네, 거기다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합 한번 더 누르시고 부분합 한번 더 누르시고 여기 위에는 도착지예요. 요번에는 무슨 지요? 도착지별 그 다음에 개수고요. 그 다음에 수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하나는 좀 알아주세요. 뭐 하나는 알고 계시냐면 이거 하실 때 여기 위에 도착지 바꿨죠. 그 다음에 개수로 바꿨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하실 때 체크되어 있는 걸 푸세요. 먼저 체크되어 있는 걸 풀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도착지별 뭐죠? 수량. 그래서 수량을 뭐 해주세요? 체크.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체크되어 있는 거 풀고 체크하는 게 까먹을 확률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실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할 때 뭐 기억해야 되죠? 네, 꼭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 뭐 하세요? 푸세요. 이거 안 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거 꼭 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은 요렇게 구상공업하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샵이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는 한 시간 한번 더 드릴 겁니다. 샵 나오면 여기 위에서 무슨 클릭하시라고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에 부분합에 표 서식을 녹색 표 스타일 보통 7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 서식은 여기 있어요. 홈에. 그 조건부 서식 옆에가 표 서식이에요. 무슨 서식 옆이라고요? 조건부 서식 있죠? 네, 그 옆에 표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서식 오셔서 녹색 표 스타일 보통인데 이게 2016년도 버전에는 보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버전은 중간이라고 떠요. 뭐라고 뜬다고요? 중간. 거기에서 녹색 찾아서 녹색 표 스타일 보통 몇 번이요? 7번. 이렇게 눌러주시고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하실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요거 하실 때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화면이 작아서 이 실수 많이 하는데 이거 여기에서 요거 누르셨을 때 표서식 눌렀을 때 여기 밑에가 항상 빠져요. 이 총합계가. 그래서 범위를 다시 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아래쪽에 한 줄이 꼭 빠질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래까지 확인을 하고 확인 누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요 문제에서 요거 틀릴 수 있어요. 표 스타일 보통. 그래서 꼭 어디까지 확인하시라고요? 제일 밑에까지. 범위가 되어 있나. 왜냐면 이거 확인 안 하시면은 종종 밑에 게 빠져요. 그래서 저도 연습하다 보면 꼭 밑에 게 한 번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는데 설명 한번 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워서 틀린다라기보다 좀 실수해서 틀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합 나오시면 뭐 먼저 해줘야 된다고요? 정렬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먼저 해주셔야 된다고요? 정렬. 그거 참고하시고요. 정렬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합할 때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순서는 다행히도 거기 나와 있는 지문 순서대로 하면 돼요. 항상. 그래서 제가 항상 지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넣으실 때, 여기, 요 표서식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는 뭐 조심하시라고요? 한 가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뭐도 하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여기 안에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여기 안에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보시면 테이블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테이블 뭐요? 디자인. 그러면 요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범위로 변환이라고. 뭘로 변환이요? 범위로 변환. 이거 하면 뭐가 바뀌냐면요. 딴 게 바뀌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요 단추가 필터 단추거든요. 요거 누르시면 요 필터만 없어져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범위로 변환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문제에. 그러면 그때는 뭐를 하시라고요? 여기 테이블 디자인 누르시면은 여기 범위로 변환이라고 떠요. 그래서 저 범위로 변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한 2분 정도 남았거든요. 이상한 거 한 번씩 더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거기 저걸 하셔야죠. 걸어주셔야, 홈에서 이걸 걸어주셔야 그게 떠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요 범위로 변화는 요 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항상 그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초반에는.